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이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전부 통째로 흡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신문에 보면은 민주당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 등록 이후에 들어가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런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제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은 안 들어가고선 개인이 야당은 다 흡입하겠다는 이러한 논리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대야당이라고 하는 이 공당은 그 무술 속에 한 사람 무릎 앞에 완전히 꿇는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그런 야당이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청문회 할 때라든지 뭐 대여 질문할 때 보면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성을 지르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한 사람 시장 후보 앞에서는 완전히 항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것이 정당의 의미로서의 어떤 집단이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동아일보 9월 22일자에 보면은 사설에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는 공산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법 철폐운동하고 미군 철수 이거 앞장서 외치고 그 다음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 국외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유엔에 공안을 보내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재헌절 얘기했습니다만 이 재헌절에서 우리가 의미를 느끼는 것은 헌법을 재정공포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우리 건국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자고 하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알맞게끔 만드는 그 법이 헌법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야당을 통째로 먹었다면 이게 뭐냐면 형식에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횡령죄. 남의 거 가져가는 게 횡령죄 아니겠어요? 근데 횡령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늑대의 생태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늑대는 아래턱이 짧아서 움직이는 서 있는 동물은 못 잡아먹어요. 걔 반드시 이렇게 제주를 넘어가지고 홀리게 해서 쓰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뜯어먹는 것이 늑대의 생태인 것입니다. 아래턱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향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의 운반 수단은 지게 아니에요. 지게하면 작대기가 있죠. 그 작대기 끝머리에 우리 또 시골에 가면 반드시 한 10cm 되는 이 못을 태못을 거기다 꽂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받치기도 좋거니와 늑대를 만났을 때 그게 유일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늑대는 공중은 뜯어서 못 잡아요. 늑대를 만나게 되면 늑대 보통 2마리, 3마리가 작아져야 되는데 우리 키는 후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대기 들고 있어가지고 푹 찌르면 돼요. 푹 찌르면 돼요. 그래서 유일한 오심책으로서의 그것이 바로 작대기예요. 그게 단지창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삼지창은 무섭죠. 사람이 싸울 때 단지창은 여러 번 찔러야 사람이 죽어요. 폐도 찔르고 의장도 대장 찔러야 죽어요. 근데 삼지창은 한꺼번에 3군데 찔르니까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넘어간 후에 뜯어먹는 것이 늑대라 해가지고 횡령이라 그래요. 공문에 새겨보세요. 표범이 잡아오는 그러한 도로 같으면 전부 늑대 때 와서 아니 뺏어가잖아요. 그게 횡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모 후보는 민주당을 횡령하고 민주당은 무소속의 한 사람을 횡령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될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작대기로 좀 콕콕 찔러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보안법 반지냐 콕 찔러야 되고 왜 미군 처수냐 콕 찔러야 되고 왜 공산주의 시냐 콕콕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마도 12월 날 그 선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선거 전에 돌입하면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앞에 무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비한 분위기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풍토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송나라로 세웠던 그 조광유라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아주 이분은 그 대단한 분입니다. 송나라 세운 것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태종이 세웠던 당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섯 나라가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 후에 10개 나라가 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그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한 50년 돼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송나라에 건너오는 그 기간이 50여 년 되는데 그 시대를 5대 19기라고 합니다. 19시대. 그러니까 다섯 나라, 그 다음에 10개 나라. 이 나라가 우후죽순적으로 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소국가를 통일해서 천하 통일을 한 것이 송나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남성 북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은 왜 남성 북성이냐 할 것 같으면 중간에 왕조가 무너졌다가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남성 북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도로 옮겨가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때에 조민이라고 하는 그 송나라 태조는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이분이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천하를 통일할 것이냐. 그래서 그 조고라고 하는 영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고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평화롭게 이 나라에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 조고 얘기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제목에 나온 것처럼 강간약지 정책입니다. 이거예요. 강간약지는 뭐냐면 나무의 줄기가 튼튼하면 아무리 나무가 커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줄기, 정말 줄기 세포들 줄기 이것을 튼튼히 하고 가지가 무성하는 것을 좀 견뎌야 됩니다. 이 가지가 너무 클 것 같으면 가지에 의해서 그냥 벼랑 말려 갖고 나무가 바람 불어서 뚝뚝 지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줄기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가 운영 조직의 골간 기반을 그 뼈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번진이라고 하는 지금의 지방자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조그만 나라를 통합하다 보니까 너는 이곳을 맡아서 통치하시고 너는 이곳을 맡아 통치하고 하는 게 번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진이 중앙정부에 복종을 하지만은 저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중앙정부를 반역하기 위한 또 연구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바로 조보라고 하는 그 영의정이 안을 제시한 것이 강간약지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태조는 강간약지 정책을 펴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첫째는 인사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인사정책에서 지금 임기제 얘기하죠. 그때 그 공직자를 관리하고 지방의 그러한 책임자를 관리할 중에 3세 이력 제도를 채택했어요. 3세 이력이 뭐냐면 3년만큼 바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임기를 3년째를 한다. 그래서 3세 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라고 하는 말은 용어의 표현상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너무 오래 두면은 그 오래 뒀다는 이유 때문에 세력이 형성되고 그 세력이 반군 세력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3세 이력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 건 뭐냐면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를 말했다는 것이 송나라예요. 그리고 세